안녕하세요, 마스터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단련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단련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단련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법 택견을 배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단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또 단련을 배우고 싶어 해도 제가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련을 하는 것 자체가 손 모양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필요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많고, 또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무술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또 특히나 제가 하는 이 단련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성과를 거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처음에 단련을 시작했던 장태익 선생님이 단련에 성과를 내셨고, 그리고 제가 단련을 해서 성과를 냈고, 그리고 저희 협회 내에서도 이제 이찬재 선생님이라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3분 정도 외에는 단련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되게 많고, 이 단련을 할 때 규칙이 있어요. 최소 2년 정도는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단련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기간을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는데, 이 단련 시간이 초반에는 뭐 많게는 2시간, 뭐 더 많게는 2시간 반 정도도 걸리고, 이게 익숙해져도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단련을 하는 데만 하루에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실제로 단련을 하러 가서 단련을 하고 또 다른 생활을 하러 가기까지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매일같이 이렇게 할애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련을 추천을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나 뭐 SNS를 통해서 이 단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오셨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그냥 무작정 나무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때리는 단련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 그 피부가 약해서 피부가 까지거나 혹은 또 너무 빠르게 통증이 찾아와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단련을 하는 첫 단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련을 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피부 단련, 피부를 먼저 단련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무, 여기서 나무는 죽은 나무보다는 살아있는 생나무에 단련을 했을 때 살아있는 기운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 살아있는 나무에 수분기가 많아서 단련을 하는데 도움이, 그 살아있는 기운을 받아서 좀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전에 들었고, 그래서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단련이 충분히 되면 그 다음에 돌, 그리고 나서 쇠, 이렇게 단련한 그 차례가 있으니까 그걸 저는 지켜서 했고, 여러분들도 그 순서에 따라서 단련을 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피부 단련을 그 건너뛰고 나무에 단련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하는데요. 사실 그 단련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백을 차든 뭘 차든, 여러분들이 샌드백이나 혹은 또 맨주먹으로 이렇게 샌드백을 때려보면 아시겠지만, 이 피부가 단련되지 않으면 여러 번 같은 부위를 타격하게 되면 피부가 물러져서 금방 피부가 벗겨지거나, 혹은 뭐 그 벗겨진 상태에서 계속 타격을 하면 크게 이렇게 상처도 남고 흉터가 남아서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등 단련도, 이 손 단련도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피부를 단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옷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팔을 걷고 맨살에다가 단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 몸을 이용한 피부 단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손등인데요. 손등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내 손바닥 위에 손등을 이렇게 내려치는 겁니다. 반대로도 이렇게 내려치고,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타격을 하면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파워를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손바닥을 대고 이 손바닥 넓은 부위에 손등 전체를 이렇게 감싸 쥐듯이 갖다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 이 정도의 타격만 해도 이 손등의 피부가 굉장히 부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상당히 고통스럽고요. 하지만 이 기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보통 한 3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손에 300개 정도를 좀 강하게 타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300개 정도를 한 2달 정도 먼저 피부 단련을 해준 뒤에 남으로 옮겨가는 게 좋습니다. 모든 부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모습을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때리는 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때려줄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하게 파워를 올려주시면서 손등의 피부를 좀 단련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손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날도 이렇게 손바닥에 손날의 넓은 부위를 손장에 이 손바닥에 이렇게 붙이듯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이렇게 때려주시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좀 더 강하게 계속해서 파워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갖다 붙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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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시고. 강이 익숙해지면 점점 힘을 올려서 그래서 손바닥, 손등, 손날 마찬가지로 계속 올려서 개수를 한 300개 정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이 피부 단련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다음에 팔뚝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뚝은 안쪽과 바깥쪽이 하나예요. 그래서 가볍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팔뚝은 팔을 전환을 2등분 했을 때 이 윗부분으로는 단련을 하지 않고요. 이 밑에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련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하고 강하게 단련을 할 수 있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태견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금질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단련은 태견 기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련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술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바닥을 가장 많이 쓰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뭐 면치기도 있고 낙함도 있고 뭐 코칭주기, 뭐 턱배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면치기라는 기술이 손바닥 정면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강하게 타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손바닥으로 면치기를 이렇게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손바닥 단련을 통해서 실제로 면치기라는 기술 강화를 꽤 했고요. 다음은 손등입니다. 손등도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활개 뿌리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활개 뿌리기는 태견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눈에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상대방의 시야를 흐트리는 용도로 쓰지만 예법에서는 핑거잽처럼 상대방의 눈을 손가락으로 타격해서 상대방의 시신경을 건드려주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손등으로
상대방의 눈 부위나 얼굴을 강하게 타격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다가 손등으로 이렇게 강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드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활개가 내려가 있을 때 바로 턱걸이처럼 손등으로 상대방의 턱을 이렇게 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다가 하나, 둘, 이렇게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손날도 마찬가지죠. 손날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끼질이라는 기술이 있죠. 도끼질은 단타로 쓸 수도 있고 연타로 쓸 수도 있는데 상대방의 머리부터 얼굴 그리고 쇄골, 이 가슴까지 계속 다양하게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날을 쓰는데 이 도끼질에 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손날을 단련했던 것보다 이렇게 내려치는 기술이 있겠죠. 그리고 팔뚝은 되게 대표적인 기술이죠. 안가지치기와 바가지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태권 경기에서는 상대방을 걸어서 넘길 때 이렇게 쳐미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예법에서는 이 자체를 타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가지치기는 안쪽 팔뚝을 이용해서 강하게 타격을 해주는데 그 롱훅처럼 상대방의 얼굴부터 목, 쇄골에 걸치기까지 전체적으로 강하게 던져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예법 태권 연구 영상을 보면 안가지치기로 타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가지치기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던지듯이 쓰는 기술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 목, 쇄골에 강하게 던져서 이 자체를 타격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공격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상대방이 이걸 방어할 때 손이 들어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연결 기술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가 단련을 하는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태권의 기술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게 단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봉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 자체는 내가 이 봉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면 사실 큰 무기가 되지 않죠. 그냥 하나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단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단련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단순히 단련이 된 손, 두꺼운 손, 그리고 그냥 강한 뼈, 이것은 사실 내가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 체계가 내 몸에 습득되어 있지 않다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련을 반드시 어떤 그것이 꼭 태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무술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은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단련이라는 걸 선택을 하셨다면 꼭 내가 지금 수련하고 있는 무술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을 하면서 단련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